자, 25회 41번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다. 법정 추인 사유. 이제 법정 추인 사유가 나오면 먼저 취소권자와 상대방을 구별해 주십시오. 그럼 취소권자, 을을 기망해서 기망을 당한 사람이 취소권자죠. 을이 취소권자입니다. 그리고 갑이 상대방입니다. 법정 추인 사유 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구분해 주십시오. 그 이유가 있죠. 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추인 사유죠. 2,000개 경계계약의 담양 강제집행. 강제집행 잘 안 나오죠. 담보정도 잘 안 나옵니다. 2,000개 양. 이행이 뭐죠? 이행 청구 경계계약도 나오질 않습니다. 결국은 양. 제가 이제 점체를 이제 암기하기 위해서 두 문제였는데 이런 사례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이행 청구, 그 다음에 양도 뭐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겁니다. 그 양도 요 세 가지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분했죠. 취소권자가 지금 을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방 갑 이렇게 하시고 나서 취소권자 이행하는 것은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되지만 상대방의 이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행을 한 것을 취소권자가 변제 수령한 것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취소권자가 청구하는 것은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되지만 상대방이 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취소권자가 하는 것은 추인 사유에 해당되지만 상대방이 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 표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갑이 을에 상대방이 지급을 청구,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죠. 상대방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취득한 법률 행위 효력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겠죠. 그 채권을 양도해요. 누가? 상대방이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죠. 갑이 상대방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행한 경우, 이행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이행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다. 이행 청구고 상대방이 이행은 아니다. 근데 매매대금 서류를 을에게 제공한 경우, 자 4번에 기망 상태에 벗어난 법정 추인은 취소 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의를 위반하지 않고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을이 취소권자가 매매대금 채무를 이행한 경우, 취소권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를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5번 을이 이게 좀 좋은 지문인데,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요. 뭐예요? 취소권자가 취소를 통해 매매계약 취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법률행위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취소해서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경우예요. 그걸 구별하십시오. 양도는 뭐죠?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취득한 권리의 양도예요.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취소를 통해 무효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효력이 없으면 전제로. 그렇기 때문에 외형상 양도지만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양도는 뭐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발생한 채권의 양도예요. 예컨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양도겠죠. 아니면 매매대금 지급 채권 양도, 그런 효력이 발생했다는 권리인데, 지금은 뭐예요?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취소를 전제로 무효임을 전제로 해서 발생하는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아닌 겁니다. 요 지문이 정말 괜찮은 지문인 거죠. 그래서 법정 추인 사유가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전형적이고 괜찮은 문제입니다.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최근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과거에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공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합니다. 심리적 원인이나 경제적 원인도 포함됩니다.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극부와 반대극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증여금, 일방의 극부만 있는 경우에는, 반대극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없겠죠. 개념상 중요하죠. 적용된다 아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중요하죠. 자주 나옵니다.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경솔도 대리인 기준으로. 다만 군박, 어떤 처해진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본인을 기준으로. 무경험과 경솔은 행위 자체잖아요. 자, 5번 경매 절차에서는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매 절차에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43번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자, 이중매매 문제고, 그 다음에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있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문제를 내려면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을 지급한 상대여야 돼요. 그런데 그 표현이 빠졌지만 왜 그러냐면 배임행위의 표현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문제 자체가 배임행위는 어떤 경우 성립한다? 중도금이 지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좀 더 문제를 정확하게 내려면 중도금도 지급한 상황이죠.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그때 한번 중도금 지급한 상황에서. 네, 그거는 이제 여담이고요. 그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갑, 을, 병, 이제 103조 2반이죠. 반사이즈 사이즈 반환행위에서 무효고, 등기도 효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 경우에 갑과 병 사이 매매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하는 행위는 103조에 해당돼서 효력이 103조 사이즈세 반환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을과 병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원인이 없어요. 즉 매매 계획과 같은 법률행위가 없습니다. 3번 그다음 소유자도 아니고요. 부당이득 반환도 할 수도 없고요. 을은 갑을 대의하여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미 배웠습니다. 채권자 대권에서.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의 선의이면 취득한다. 하지만 103조와 관련해서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병이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를 넘겨주면 이 등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정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몇 번 살펴봤습니다. 5번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획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억을 해주십시오.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기억할 게 뭐냐면 채권자 취소권이 이중매매와 또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허위표시 108조의 허위표시의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입증책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44번 비진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의 의사. 자,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 빌려준, 이게 뭐냐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대출 계약은 뭐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그러면 계약서상에 지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의사는 뭐죠? 외형상 내심적 그 외형상 효과 의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채무 부담 의사가 있는 거죠. 외형상 효과 의사는 객관적인 게 계약상. 그냥 내심적 효과 의사를 보는 거죠. 내심적 효과 채무 부담 의사. 계약서에 따르면 자기가 이제 명의를 빌려 차주가 됐다는 얘기는 그 계약서에 나타나는 해석에 따르면 객관적 외형상 표시상이죠. 표시상 효과가 뭐죠? 채무를 부담하는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돈을 빌리는 차주가 됐다는 얘기는. 근데 내심적 효과는 뭐예요? 뭐라고 나왔어요? 채무 부담 의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표시상의 효과 의사와 내심적인 효과 의사가 같다 틀리다? 같아요. 같기 때문에 비진의 표시가 아닌 거죠. 비진의 표시는 뭐예요? 표시상의 효과 의사와 내심의 효과 의사가 달라야만이 비진의 표시가 난 거죠. 그걸 알면서 하는 게 이제 비진의 표시인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참 많이 나왔던 질문이죠. 2번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는 거.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한번 아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매매 계약에는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임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유효하다. 무슨 얘기죠?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비진의 표시는.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걸 합친 지문입니다. 선의임에 과실이 없는 게 하나 유효하다는 표현은 달리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선의고 과실이야만이 유효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4번 사직 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 사직서의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사직 의사예요.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사직 의사예요. 그런데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얘기는 내심의 효과에서는 사직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심의 효과사와 표시상의 효과사 다르고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진의 표시다. 그렇게 접근한 겁니다. 비진의 표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자, 비진의 표시는 원칙은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항상 단서가 나오면 이걸로 해서 이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효력이 없는 것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익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증명 책임이 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45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소멸하지 않는다. 아니죠. 대리권 소멸 사유 정말 중요하죠. 채무자 죄송합니다. 본인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대리인이 사망 암기해야죠. 성년 후견 그 다음에 파산. 이 경우에는 선고를 받은 경우는 대리권이 소멸한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경우에는 한정 후견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또한 회생도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대리인이 수임 때는 각자 대리 원칙 중요하죠.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쌍방대리, 자기 계약인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의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본인 허락이 없으면 무권대리가 된다. 자, 4번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효력이 없다. 이미 몇 차례 살펴봤습니다. 5번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은 한 잔금, 중도금 수령 권한이 있다. 이미 봤습니다. 46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다. 요 얘기는 내심적 효과 의사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파고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표시상의 효과 의사와 내심적 효과 의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심적 효과 의사에서 상대방이 동의한다는 얘기는 내심적 효과 의사가 일치하는 거고 내심적 효과 의사에 따라서 법률행위가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 경우는 착오가 없는 경우입니다. 오표시 무효의 원칙 할 때 제가 설명했잖아요. 표시상의 효과 의사와 내심적 효과 의사가 다른데 내심적 효과 의사 일치를 할 경우에는 표시상의 효과 의사도 내심적 효과 의사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착오의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달리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이제 그 이후로 자주 쓰이는 지문은 아닙니다. 자,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 착오도 착오 문제, 착오로 해서 취소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고 법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공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관계법령상 공장 신설이 불가능한 경우, 그런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아니면 건축을 건물 건축 못 지었는데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게 법률 착오입니다. 3번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이미 지문 자체에서 중요분 착오에 해당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4번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오표시 무효의 원칙, 그 경우는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이미 봤습니다. 취소할 수 없다. 오표시 무효의 원칙. 기억나시죠? 자, 5번 토지 소유자가 공문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자, 착오를, 이게 동기 착오예요. 동기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게 되면
의사표시자가 동기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법률행위 내용입니다. 하지만 의사표시 주체가 동기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유발하거나 상대방 측이 제공했으면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지금 동기를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공문이 법령 오해에 따라 설명을 착오받은 상대방 측에서 착오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착오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런 케이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